제목을 보세요. 뭔가 언뜻 이해는 안 돼요. 피해자들이 협박에 무릎을 꿇어요. 항의에도 모자랄 판 같은데요. 이담 아나운서. 네, 다수의 성인 남성들이요. 무릎을 꿇기도 하고 돈까지 붙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먼저 현장을 담은 CCTV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어허.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있어요, 네. 자, 모텔방에 들어서는 한 남성입니다. 잠시 후에요. 여성 2명이 그 방에 뒤따라 들어갑니다. 네. 이 남성이 들어간 방에 들어갔고요. 이후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들어갑니다. 네. 시간이 잠시 흐른 후에 남성 2명이 방을 나서더니요. 네. 바깥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웬 남성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네. 이윽고 이 두 남성, 찾아온 남성을 향해 무릎을 어? 저렇게 꿇습니다. 아니 일단 저 CCTV만 보면 뭔가 일은 있어요. 뭔가 이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게 딱 직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저 CCTV에는 말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는 알 턱이 없는데 무슨 상황일까요, 김현지 평론가님? 뭐 보통 작은 잘못으로는 무릎을 꿇지 않죠. 그렇죠.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했을 때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의 그 부적절한 행동 과연 무엇이었느냐?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그 현장에 보호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그 잘못을 한 그러니까 무릎을 꿇은 남성은 보호자가 찾아오니까 본인의 휴대전화로 돈도 송금을 하게 됩니다. 아하. 이 일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미성년자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돈도 송금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앞서 숙박업소예요, 그 CCTV가. 그런데 그 숙박업소 어떤 방에 여러 사람이 순차적으로 들락날락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처음에는 같은 일행인가? 같은 일행인데 뭐 거기서 뭐 혹시 술 한잔 하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더니 길거리에서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두 사람이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앞서 제목 보셨죠? 박성배 변호사님, 저 무릎 꿇은 사람들이 무슨 피해자라는 겁니까? 공갈범죄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메신저 오픈 채팅방으로 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에 미성년자들과 성관계, 신체 접촉을 하게 한 뒤에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 왔기 때문입니다. 아하. 이 일당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는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 보호자를 빙자해서 합의금을 요구한 위력 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왔습니다. 먼저 유인책이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이름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합니다. 세상에. 남녀 각 2명씩 4명이 모텔에서 만나자고 제안해놓고 피해자 남성이 1명 들어오면 나머지 일당들이 채팅방에 동시에 참여하는 형태로 유인이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이 유인에 따라 피해자 남성이 모텔에 오게 되면 일당 중 남성인 바람잡이가 술자리에 동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인합니다. 그 직후에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에 찾아가는데 사실 얘네 미성년자다, 내가 얘 오빠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8,600만 원까지 계좌 이체를 해주는데 얼마요? 8,600만 원? 반복적으로 협박을 당해 8,600만 원까지 계좌 이체를 해준 것으로 드러나 어머머, 있습니다. 세상에. 이 일당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남성 11명으로부터 2억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게 듣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저런 수법, 저런 악랄한 수법으로 물론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진 것도 일단 잘못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저런 공갈 협박에 대박 여러 차례 입금을 했지만 어쨌든 한 사람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은 무려 도합 8,600만 원을 저 일당한테 건넸대요. 대박 사건. 근데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게 조직적으로 대체 몇 명이나 이 범죄를 가담한 겁니까? 네, 총 12명이 일당이었습니다. 일단 남성이 7명이었고요. 여성이 5명인데 여성은 모두 미성년자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남성 7명을 구속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하는데 이 7명은 10대와 20대로 모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10대가 일부 섞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3명 중 1명만 고등학생 나이지만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이제 성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이 구속하기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모두 소재가 불명하다. 그러니까 주거지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도주의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안이 중하고 사회성이 결여된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수사기관의 입장인데요. 특히 미성년자 5명 여성도 이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혹시라도 공범일 수도 있겠지만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도 이 여죄를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계좌를 분석해서 이 해당 피해자들 말고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이 이 수사에 지금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여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선후배지간을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알게 된 사이고요. 평소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범행은 그 묵시적으로도 눈빛만 봐서도 자기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고요. 각자 역할 분담을 해서 지속적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부 진술에서 이제 도박에 항진했다라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밝혀낼 예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번 조직 말고도 지금 전국에 비슷한 수법에 이런 악랄한 수법에 범행을 하는 조직들이 또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반드시 경찰들이 이런 조직들 일망타진 발본색원해 주길 바랍니다. 정말 죄질이 극히 불량합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